자, 봅시다. 오늘 이제 적분을 처음 나가는 데 있어서 물론 뭐 우리 또 똑똑한 친구들이야 적분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배우셨겠지만 한 번 더 제대로 잡고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의 첫 번째 개념 적분이고요. 한 1시간가량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자, 적분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적분은 어디서 나왔니? 라고 얘기하게 되면 옛날에 한 1600년대에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계셨고요. 라이프니츠라는 아저씨가 계셨어요. 이 두 분의 아저씨가 1600년대 중반쯤에 한 분은 영국, 한 분은 독일 계시는데 이분이 서로 독자적으로 미적분학을 공부하시고 발전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고 진짜 그런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자, 보세요. 독일 제품하고 영국 제품에서 독일 제품이 조금 더 좋죠. 그래서 미적분학에서도 독일, 즉 라이프니츠 아저씨의 방법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영국 아저씨, 뉴턴 아저씨 거는 시간에 대해서, 즉 물리학자셔서 시간에 대해서만 얘기하시는데 라이프니츠 아저씨는 수학자셔서 다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콕 집어서 어떤 식기에 대해서 미분할지, 어떤 식기에 대해서 적분할지를 말씀해 주시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뉴턴 아저씨하고 라이프니츠 아저씨가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라이프니츠 아저씨의 방법을 써서 적분 또는 미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미적분 1에서의 적분이라는 친구는 미적분 2에서의 기틀도 되지만 이 미적분 1에서의 적분은 노력만 하실 수 있으면 즉 열심히 공부하시면 제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적분입니다 라는 걸 얘기해서 첫 번째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냐면 부정적분이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꺽쇠를 여기다 드리겠습니다. 자,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요? 부정적분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적분하게 되면 우리가 선생님 두 가지가 있던데요. 부정적분이라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정적분이라는 친구 두 친구가 있는데 우리는 이 미적분원에서는 첫 번째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친구와 함수가 어떻게 같이 움직이는가에 대해 해석적인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적분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 더 이상 푼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계속 1학년 때 생각해서 막 답을 구해서 풀어야지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발걸음인 부정적분이라는 친구를 할 건데 자, 부정적분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첫 번째 정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친구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미분의 거꾸로라고 얘기해서 미분의 역연산이다 라는 제목을 가질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미분을 거꾸로. 자, 미분을 거꾸로? 선생님, 미분이라는 건 도함수를 얘기하죠? 도함수는 식 아닌가요? 식을 거꾸로 하면 뭐가 나오죠? 식이요. 그래서 부정적분은 간단하게 한 단어로 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부정적분은 누구야? 식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간단하게 어떤 함수 fx가 주어지는데 이 fx를 x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이 fx의 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f'x 물론 dx분의 dy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걔가 누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2x가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다른 함수를 끌고 와서요 x의 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할게요. 저는요 또 다른 함수를 끌고 와서요 x의 제곱 더하기 100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런 친구들을 모아서 미분을 다 거치게 되면은 선생님 상수라는 친구는 어차피 미분하면 0으로 가기 때문에 f'x가 2x가 나오는 상황이 동일합니다 라고 할 거야. 자, 근데 우리는 부정적분은 뭐라고 했죠? 미분의 역연산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요 라고 얘기해요. 거꾸로 가요. 자, 거꾸로 타는 보일러처럼 거꾸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적분을 하겠다는 소리고
그럼 적분했을 때 우리는 중요한 생각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이 입장에서는 누굴 미분해야 EX가 나와?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야. 누굴 미분해야 돼? 그럼 여기에서 그 누구를 찾는 게 이쪽을 찾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잠깐만 누굴 미분하면 EX가 나오지?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미분하면 EX가 나오죠? X제곱 더하기 1을 미분해도 EX가 나오죠? 누굴 미분해도 나오죠? 상수가 누가 늘어나도 나와요. 그러면은 누구를 찾는 과정에 적분이라는 친구를 했더니 이 거꾸로 가는 걸 했더니 너무나 많잖아. 무수히 많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앞글자에 누구를 붙이는 거예요? 부정. 너무나 많아서 정해지지 않은 부정이라는 걸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배우게 되는 건 미분 거꾸로를 하니까 죽어있는 상수를 생각할 수 있겠고 죽어있는 상수를 생각하니까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분의 역연산이라는 친구는 너무나 많아.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부정, 적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표현해 봅시다. 선생님 그러면 미분의 결과물인 도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적분해 주세요. 그럼 당연히 뭐가 붙겠어요? fx라고 붙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가니까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x의 제곱이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선생님 2x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에 누군가의 상수가 붙어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 상수를 우리는 오늘부터 이름하여 느금 적분 상수라고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얘는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제의 상황마다 다르게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적분상수는 그래서 우리가 문자들 중에서 선생님이 맨날 얘기하지만 우리 문자는 두 개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상수형 문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변수형 문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원래 더 있어요. 부정형 문자. 즉 정해지지 않은 문자. 이런 애들이 있어. 뭐 예를 들자면 2n 플러스 1 이런 친구들이야. 홀수인데 정해지지 않았어.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 부정적분이 누구라고? 식이요. 부정적분이 누구라고? 미분의 역연산이요. 부정적분이 누구라고? 미분 거꾸로라니까요. 적분상수가 붙고요. 그러면 그걸 이제 뭐라고 해줘야 돼? 제일 중요한 누구?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표현을 하시는데 표현하자. 자 동그라미 2번 가볼까요? 자, 수학에서의 표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문장을 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난 뭐 해야 되겠어? 내가 어떤 함수를 갖고 있는데 그 함수가 누굴 미분해야지만 나오겠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적분해주세요 라고 하는 적분기호가 인테그랄이라고 써가지고 S자를 늘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S자를 늘렸어요. 진짜예요. S자를 늘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럼 얘는 이제 기호의 이름이 뭐야? 적분하세요 라는 거야. 그럼 이제 누구를 적분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친구는 F'X죠? 적분을 당할 친구.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갈 친구의 이름을 피적분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fx를 x의 제곱이라고 잡고 f'x를 2x라고 잡았으니까 2x에 대해서 먼저 쓰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2x를 딱 써요. 적분하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누구에 대해서 적분할 거야? x. 자, 여기서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미분은 누구에 대해서 미분하세요를 많이 안 따졌어요. 왜? 미분해? 그럼 누구에 대해서 미분했어? 그 식 문제. 일반적으로 x. x. 근데 적분은 좀 따져. 적분해? 그러면 누구요? 물어봐야 돼. 그러면 야 미분을 x에 대해서 했으니까 적분도 누구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야? x에 대해서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 뒤에는 누구라는 대상물을 지칭하는 친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는 그 변수를 얘기하는 dx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여기 dx에서의 요 x라는 친구는 적분 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적분 변수. 즉 뭐가 되는 거예요? x에 대해서 적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야, 나 EX라는 피적분 함수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적분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그 결과가 누구로 연결되겠어요? 등으로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럼 등으로 연결했을 때 나는 뭘 써줘야 돼? EX가, 야, 그러면, 야, 누굴 미분해야지만 EX가 나와요? X의 제곱이라고 쓰는데 문제는 뭐야? 잊지 말자 적분상수라는 걸 붙여줘야 되는 거죠. 잊지 말자 적분상수. 기본적으로 적분의 역연산, 적분의 역연산. 미분의 역연산은 뭐다? 적분이다 라고 해서 요 간단한 계산 과정. 근데 이걸 잡았다고 적분을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바이블 책을 같이 봐야 되는데 바이블 몇 페이지지? 327. 자, 바이블 327페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28페이지에 하단 보시게 되면요. 한편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마지막 단락. 한편이라고 해서 적분과 미분은 서로 역연산 관계이므로 적분을 한 다음 미분을 한 것과 미분을 한 다음 적분을 한 것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 같을 것이라고 쉽게 예측하겠지만 자, 보세요. 자, 동그라미 3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을 가시도록 할게요. 뭐 하실 거냐면 동그라미 3번은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해요? 적분을 하고 미분을 해요? 라는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의 제목은 뭐냐면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부정적분과 미분의 관계. 선생님, 부정적분과 미분은 서로 역연산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난 여기 첫 번째 어떠한 함수 fx가 존재하는데 이 fx를 먼저 적분을 하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과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걸 왜 띄워줬지? 실수였네. fx를 미분을 하고 적분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결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을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근데 실상은 달라요. 왜요? 라고 얘기하면 자, 생각을 해볼까? 자, 선생님이 여기다 스몰 fx라는 친구를 줬어요. 자, 1번이라고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스몰 fx라고 빨간색을 했는데 맨 처음에 누구 하겠어요? 적분하겠어요. 누구에 대해서 적분하겠습니까? 지금은 x에 대해서 적분합니다 라고 얘기합시다. 자, 그러면 당연히 fx에다가 인테그랄 적분하세요. 누구에 대해서 dx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아까 표현이라고 얘기해서 느끼셨겠지만 이 식 자체, 이 친구 자체는 누구예요? 이 친구 자체는 식이에요. 어떤 식이에요? x에 관한 식이에요. 그럼 식이니까 딱 요 정도는 되잖아. 중괄호 칠 수 있잖아. 식이니까. 요 정도 되죠? 자, 그러면 1번인 친구는 적분 먼저 해서 적분해서 그러면 이 식이 나왔는데 야, 스몰 fx 적분하면 누구야? 모르지. 몰라. 그래서 적분을 할 때 f'x와 fx의 관계는 미분의 관계로 엮여 있지만 스몰 fx를 적분하겠다는 것은 여기 프라임이 없으니까 누구하고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기본적으로 여기에 large f'x가 small fx입니다 라는 조건 하나는 꼭 걸고 가시는 걸 습관화해 주세요. 혹시라도 서술형에 쓸 수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적분을 했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이 결과는. 선생님, 그러면 얘는 large fx가 되겠죠. 맞아? 잊지 말자 적분상수라고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두 개가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되시겠어요? 자, 근데 이제 나는 두 번째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미분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누구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럼 ddx를 붙이실 겁니다. ddx를 붙이시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만요. 이거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표현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x에 대해서 미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얘가 누가 나와요?
라지 fx, x에서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F 스몰 fx. c는? 없어져. 여기가 fx. 잠깐만. 그럼 뭐야? 나 피적분함수인 놈을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했더니 결과가 누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용물 그대로 튀어나오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내용물 그대로 튀어나오네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나온 한글을 토대로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이야. 와. 오케이? 자, 그러면 살짝 치우고 칸이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미분을 먼저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피적분함수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빨간색으로 fx를 잡으시고요. 이번에는 미분 먼저 하시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ddx를 먼저 붙여요. 선생님, 그러면 이걸 미분하게 되는 결과는 뭐가 돼? f'x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친구도 누구예요? 식이야. 그러면서 걔를 마지막에 뭐 하시면 돼요? 적분합니다. 인테그랄 dx를 붙이신다는 말이죠. 잠깐만. 여기 있는 거 계산하면 뭐가 된다고? 그걸 다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고? 스몰 fx가 나오시겠는데 문제는 뭐야? 잊지 말자. 적분상수 c가 나온다는 거지. 그랬더니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선생님 적분하고 미분한 거는 원상복귀가 되는데 누가? 피적분함수가 미분하고 적분한 거는 C가 하나 달고 나와야 되지. 살짝 차이가 있구나. 근데 이걸 암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한 건 뭐죠?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거야. 뭐든지 수학에서의 시작은 뭐? 표현.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적분하고 미분의 순서에 대해서는 미분을 먼저 하든 적분을 먼저 하든 그 결과가 동일하지는 않다. 상황에 맞춰서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시냐면 바이블 책을 보시게 되면 그래요 선생님 328페이지를 넘어가면 329페이지에 누가 나와요? 공식과 성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한테 눈이 뒤집혀서 야 공식이야? 씨발 이거 말하면 다 할 수 있어가 아니죠. 중학교 수학과들에게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문제점은 공식을 안다라고 얘기해도 풀 수 있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어. 공식은 무슨 느낌이에요? 자, 수학을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공식 그리고 성질이라는 이 두 친구들은 그냥 소금 같은 거예요. 소스야, 소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없으면 안 되죠. 필수적인 요소이긴 해요. 근데 걔네들이 메인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알고 있음으로써 문제를 풀 때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필수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동그라미 몇 번 했죠? 3번까지. 자, 동그라미 3번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하실 거냐면 큰 번호 2번으로 가봅시다. 큰 번호 2번. 또 쓸 필요 없겠지? 큰 번호 2번. 부정적분의 공식과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매번 하시는 말씀이 있죠? 성질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이제 뭐 하겠다는 거야? 야, 니네들 연산 좀 시켜볼게 라고 얘기하는 거야. 연산을 시켜볼게. 왜 이게 자꾸 나오냐면 야, 우리가 배웠던 수학의 순서를 생각해보자. 우리가 1학년 1학기 때 맨 처음에 들어서 배운 게 뭐예요? 다항식이에요. 식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이 미적분 원의 제목이 뭐예요? 다항함수의 미분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항함수 뭐든지 간에 이 다항식이 누구니? 라고 얘기하시게 되면 x의 뭐 n차식이고 x의 n-1차식이고 어쩌고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야. 물론 단항식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인 다항식이었을 때 얘네들이 뭘로 연결돼 있죠? 더하기나 빼기로 연결돼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연결되어 있을 때 나 이거 산수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하는 걸 어디에서? 성질에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즉 우리가 지금 배우는 큰 번호 2번에서의 목적은 다항함수가 피적분함수에 들어갔을 때 원활한 적분을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미분을 잘 하시게 된다면 굳이 뭐 필요는 없겠죠. 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시는데 첫 번째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래요. 공식이니까 자
xn제곱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xn제곱의 부정적분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야, 널 누굴 미분해야지 xn제곱이 나오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누굴 미분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얘기가 편해지죠. 당연히 x의 n제곱 입장에서 이쪽으로 가면 적분이고 이쪽으로 가면 미분이에요. 적분이 잘 안 되실 때 처음의 방법은 누굴 미분해야지 네가 나오니?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분이 잘 안 되실 때요. 적분이 잘 되신다면 이걸 적분해서 이게 나와야지 라고 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난 잘 안 되니까 여기부터 할래. 그러면 야, 누굴 미분해야 돼? 그러면 당연히 차수 하나가 높아야 되겠지. n 플러스 1제곱. 아, 근데 너 상수가 없어? n 플러스 1분의 1. 근데 적분할 때 잊지 말자. 누구? 적분 상수 C가 붙는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당연히 나는 n차식의 입장에서 라고 얘기했을 때,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배운 거에 한계가 있어서 실질적인 적분을 했을 때 여기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자연수고요. 나중에 확장이 되면 실수까지 확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마이너스 1제곱은 제외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항함수에서 배우실 거는 얘가 누구일 때 자연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공식화 시켜볼까요? 너 x의 n차식을 적분해주세요. 차수에다 뭐 했어요? 1을 더했죠. 그 다음에 그놈의 역수가 뭐가 됐어요? 실수배로 내려온다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간단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하시죠. 공식은 여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자, 이런 거 해볼까요? 자, 4x의 세제곱을 적분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자, 습관이 되시는 분들은 하면 됩니다. 야, 너 적분하는데 누굴 미분해야 돼? 4차겠지? 그렇잖아? 근데 뭐 실수면은요? 여기 역수가 내려온다면서요, 선생님. 원래 이 앞에 4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플러스라는 거에 역수가 내려오니까 얘가 어떻게 됐어요? 약분돼서 없어져 버리죠? 그 다음에 잊지 말자 적분상수. 얘는요, 아직까지 문제의 조건이 없으면 구하는 게 아니고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모르는 상황이에요.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좌표 평면에서 평행한 세직선을 그었어요. 평행한 세직선을 그었는데 얘네 세 개가 다 뭐냐면 F'에 관한 친구야. 그러면 적분했을 때 도함수니까 원함수를 살펴볼 수 있겠지. 그 원함수가 뭐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나머지 그림도 동일합니다. 여기 있을 때 이 세 가지 그림의 차이는 뭐가 돼요? 절편 차이밖에 없겠죠. 그 절편 차이가 누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적분상수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짜리 계산 끝났죠? 근데 나는 뭐 하고 싶다고? 다항식. 항이 여러 개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성질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그놈의 첫 번째 성질 중에서 이제 나오는 게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실수배가 나와요. 즉 어떠한 식이 있어요. 근데 얘는 간단하게 단항식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단항식에다가 실수배를 한 친구의 부정적분을 해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잊지 말자. 선생님 스몰 fx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문제 조건에 이러한 거 잊지 말고 하나 써주세요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게? 접근해봐. 그러면요, 선생님 누굴 미분해야지만 네가 나오겠니?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스몰 fx는 누굴 미분해야지만 나오겠어요? 라지 fx가 나와야 돼. 미분 입장에서 실수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잖아. 그럼 여기 k가 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C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래도 뭐 어렵지 않은데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거야. 야, 그러면 나 C 알아 몰라? 나 C 모르지. 알 필요도 없지 아직까지는. 그러면 내가 이거를 K의 중괄호 열고 라지 fx 더하기 C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 될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어차피 C나 C, K나 거기서 거기인데. 아, 물론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요. 미안합니다. C1이라고 얘기할게요. 똑같은 시험은 좀 말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 누구야? 이 친구 누구야? 칼이 되려나? 밑에다 써야겠다. 이 친구는 K는 K대로 가고 이 중괄호만 쓰게 되면 야, 너 내가 뭐야 이거? 너 내가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표현해도 돼? 안 돼?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건 뭐야? 너 접근하기 힘들지? 너 그러면 공통적인 실수배가 있었을 때 니는 뭐 할 수 있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접근의 기본 성질 첫 번째 누구죠? 실수배가 튀어나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미적분원에서 리미트하고 시그마를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시그마도 그렇고요. 리미트도 그렇고요. 일단 실수배가 튀어나와요. 거기에다가 시그마는 뭐 했죠? 더하기 빼기는 찢어졌죠. 곱하기 나누기는 못 찢어지죠. 리미트는 다 찢어요. 전제 조건이 필요했잖아. 수렴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다 찢어버릴 수 있다. 왜? 그래, 계산하기 귀찮지. 그러니까 뭘로 하자고? 극한값으로 계산해 라는 거. 왠지 얘도 그런 스멜이 나죠. 안 나? 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 살짝 지우고 이제 두 번째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얘는 빠르게 쓰도록 할게요. 자, 뭐 한다? 아, 너 그러면 실수. 자꾸 중괄호 쓰냐? 왜 이러세요? 늙었나봐. 그리고 인테그랄 fx dx. 자, 뭐 한다? 실수배는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fx 더하기 gx dx. 자, 여기서 제대로 나오죠. 이제 뭐 하시는 거예요? 너 피적분함수 자리에 더하기로 연결된 애가 들어갔어. 어떻게 할래? 라고 하는 거야. 오, 난 아직 이걸 못했는데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뭘 생각해? 누구를 미분해야지만 네가 나와? 라고 얘기하면 야, 미분의 입장에서 어렵지 않잖아. 라지 fx, 아이고 g는 라지 gx라고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너 접근할 수 있지만 라고 쓸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 c라는 친구를 적당하게 이렇게 쓸 거야. 야, fx 더하기 c1이라는 친구와 gx 더하기 c2라는 친구로 찢어버리게 되면 야, 니는 c 인테그랄 fx dx고 더하기 니는 인테그랄 gx dx니까 야, 니네 뭐야? 라고 얘기하면 니네 피적분함수의 플러스로 연결된 친구는 뭐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어요? 찢을 수 있다. 찢을 수 있어요. 초점 안 잡히나? 초점 잡혀야 되는데? 잡힌다. 자, 그러면 얘네들 찢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야, 그러면 인테그랄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gx dx를 일단 딱 쓰시고 은밀하게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다 껴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야, 너 피적분함수에 다음 함수가 들어갔어. 피적분함수가 다음 함수가 들어가도 너 적당하게 다 찢어. 더하기 빼기 다 찢은 다음에 계산해. 그래도 돼. 라고 얘기해.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누가 선생님 인테그랄 fx 곱하기 gx dx를 하고 싶죠?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누굴 미분해야지만 네가 나오니? 라고 했을 때는 나오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차후에 우리가 언제 여름방학 때 다시 할 겁니다. 미적분 2에서요. 부분적 분법
시험작품법이라는 두 친구를 배우시게 되면요, 이쪽을 또 깔끔하게 잡아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언제나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기본적인 접근법을 안다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미적분 2하고 미적분 1의 차이점은 딱 5가지밖에 없어요. 삼각지수 로그함수 추가되는 거하고 치적하고 부적 추가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럼 뭔 소리야? 미적분 2는 미적분 1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 미적분 1은 함수, 수열, 그래프, 기본적인 1학년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 그럼 내가 미적분으로 약하다라는 소리는 뭐야? 솔직히 미분을 못해서 약한 게 아니야. 미분 누구나 다 할 줄 알죠. 정확하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해석을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 함수가 뭔지 제대로 된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거지. 뭐가 부족한 거야?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 이런 거 간단해 보이죠? 아니에요. 야,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고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새끼도 2학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거든? 근데 중학교 때도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러면 솔직히 진짜 노력을 해가지고 올라가지 않은 이상은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기 쉽게 해서 안 돼요. 힘들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3년에 배우는 내용은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때의 피땀 눈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봤을 때는 다들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을 거야. 잘하겠지. 괜찮아. 수능만 잘 보면 돼. 대학은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수시로 대학을 갑니까? 대학은 논술로 가는 거예요. 간지나게 전체 정원의 20%에 해당하는 수능으로 명문대 가시면 되죠. 얼마나 간지나? 얼마나 간지나? 진짜 개간지지. 난 60%를 뽑는 수시로 안 가고 난 20%만 뽑는 정시로 좋은 데 가겠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게 더 쉬워 보이는 이유는 왜일까? 정시로 대학 가는 게 더 쉬워 보이지. 아니야?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정시로 대학 가는 게 더 편해요. 똑같은 공부 하시게 되면 정시로 가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웬만큼 내신을 안 말아먹었다면 말이죠. 자, 또 봅시다. 뭐 볼 거냐면 성질 얘기했죠. 자, 바이블 보시겠습니다. 329페이지 얘기 끝났고 330페이지 끝났고 331페이지 331페이지의 바이블 포인트 2번 보시게 되면